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출란교실입니다.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그 봄에 있을 전시 준비들 많이 하시죠. 매년 개화할 무렵에 여러분들의 그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꽃을 얘기하면서 늘상 그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올해는 화통을 좀 일찍 제거했더니 꽃색이 잘 안 나왔다. 올해는 화통을 좀 늦게 벗겼더니 꽃색이 안 나왔다.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때는 화통을 일찍 씌워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꽃색이 좀 불만스럽고 아쉬운 점을 에라님들이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본인이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꽃색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난초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난초가 단단한 세력을 분해서 받아서 뿌리를 완전히 그 분해서 꽉 그 난석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 건강한 이런 난초들은 발색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뭔가가 좀 부실해. 영양 상태가 부실하거나 아니면은 뭐 병에서 좀 시달렸다거나 아니면 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난석을 꽉 뿌리가 잡고 있지 못하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건강하지 못한 출란들이 보면은 아무리 화통 처리를 정교하게 한다 하더라도 발색이 좀 그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란인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꽃색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란의 건강 상태하고 약간 좀 작용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선물용 출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선물용 출란을 2014년도 첫 아이템으로 잡은 이유는 새해가 밝았는데 구독자분께서 그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카톡에 보면은 합천군에서 출란이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 그 선물용 난초 시장, 이 동양난이 점유하고 있는 선물용 난초 시장을 출란으로 대처하는 어떤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 썸네일인데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검색을 하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MBC에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천군에서 난초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선물용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 원예 시장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이 출란을. 그래서 해마다 큰 돈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몇천억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1조 시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1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동양난 시장을 출란으로 좀 대처하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부분 좀 대처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천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합천군이 어차피 그 출란이라는 아이템으로 그 출란을 랜드마크화 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이 돼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조직 배양 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그 출란을 활용한 이벤트 사업으로 갈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되기를 좀 바라보는데 출란을 일반 원예 시장의 선물용 난초로 대처한다는 거에서는 조금 우려감이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난관이 많다. 해결해야 될 난관이. 그래서 그 난관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문제인데요. 수입량이 1조라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에 누군가 이렇게 주장을 한 글이 네이버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1조 시장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조 시장을 팩트라고 한다면 실제 소비되는 그 거래되는 이게 수입 금액이 1조니까요. 실제 소비자들한테 전달돼서 유통되는 모든 비용까지 합하면은 한 5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출란을 선물용으로 서로 동양난을 대체해서 선물용으로 주고받으려면은 유통 마진이 발생을 합니다. 1조 원어치의 동양난을 대만이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 수입한 사람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요. 농가에서 그것을 보존하고 키워내야 되니까 그것을 키우는 이런 비용, 그리고 뭐 그 포장 비용, 배송 비용, 그리고 전국 꽃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그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다육, 관엽식물, 그리고 동양난, 그게 또 출란이 하나가 껴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비용이 다 유통 마진, 유통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유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출란으로 대처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 동양난,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동양난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전국 꽃배달 서비스의 회사들이 그냥 수십 가지가 뜹니다. 어떤 회사들은 텔레비 광고까지 하더라고요. 전국 꽃배달 서비스,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이게 전부 다 유통비용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그 주문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주문자를 확보해서 그 주문자가 거기서 주문을 하면 이것이 농가에 전달이 되고 이제 거기서 마진이 발생하겠죠. 농가에 전달되고 농가에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 동양난을 뽑아서 다시 새 분에 심어서 분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리고 식재를 다시 해서 이 포장을 잘 해서 뭐 리본도 달고 이렇게 해서 배송 퀵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배송을 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그 이제 모든 것이 다 비용인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비싼 거는 한 10몇만 원, 10몇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6만 원이 가장 싼 건데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5만 원대까지도 막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출란이 이 시장을 대처하려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란은 좀 고급 품종이니까 조금 비싸도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이 동양난은 좀 싼 건데 이거는 좀 고급 출란이니까 고급 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6만 원이라 하더라도 출란은 20만 원, 30만 원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일반 원예 시장에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가성비를 가지고 6만 원에 아까 그 촉수 보셨죠? 거의 뭐 10촉에 가까운 풍성한, 그래야 이제 선물용 같으니까 받는 사람도 풍성해 보이고 6만 원에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서 소비자가 6만 원을 결제하려면은 그 원가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5배 정도로 봤으니까 한 2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출란이 그렇다는 겁니다. 출란이 농장에서 지금 이게 그 동양난을 수입한 가격이 그렇게 2만 원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유통 마진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출란으로 대처한다면 출란도 한 10촉 정도 가까이 되는 그 한 분에 2만 원 미만의 출하가 농가에서는 돼줘야 돼요. 돼서 포장 비용 발생하죠. 식재 비용 발생하죠. 배달 비용 발생하죠. 그리고 꽃배달 서비스에서 홍보, 마케팅 비용 발생하죠. 이런 모든 비용들을 나머지 6만 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래야 이 시장이 굴러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출란 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뭐 대만이나 중국에서 야 우리는 그냥 1,000원씩에 납품할게, 수출할게, 가져가. 만약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다 죽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 2만 원이 아니라 뭐 5천 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다 죽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예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예인데요. 한 20년 전인가요?
이거를 한번 농가에서 출란을 보급해서 이 시장을 한번 대체해 보려고 했다가 대만에서 공격적 마케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례는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놓고 그 보도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걸 놓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오늘은 그거보다는 어쨌든 출란이 그래야 된다. 근데 출란은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6만 원인데 출란은 한 20만 원이야. 또는 뭐 15만 원이야. 요거를 소비자한테 이해시켜가지고 요건 좀 고급 출란이니까 요걸로 하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냐면요. 이 선물용 일반 원예 시장은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난을 알고 모르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난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선물용으로 주는데 관엽을 줄까 난을 줄까 뭐 그냥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도 난을 키울 줄 몰라. 주는 사람도 난이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의 친구가 당구장을 개업했어. 그래가지고 난을 하나 보내는 거야. 난을 하나 보내면 받는 사람이 뭐 난을 키울 줄 알겠어요? 당구장 카운터에다 올려놓고서 물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이게 잎이 마르기 시작하고 흉측하고 또 꽃도 지니까 향기도 안 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보기 싫게 자라죠. 막 세척도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막 올라오고 하다 보면은 이걸 분갈이를 잘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폐기 처분하는 거죠. 폐기 처분해서 다른 또 관엽식물이나 다육을 그 자리에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 원예 시장은 이게 소모성 시장이거든요. 자꾸 보고 잠깐 즐기다가 죽으면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농가가 또 수익을 내고 이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 거죠. 안 죽이고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농가는 점점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난초를 전혀 모르고 받는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귀한 출란이니까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설득시키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마케팅 비용이. 예. 많이 들어가도 쉽지 않은 이게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양나는요. 꽃의 향을 보고 꽃의 모양을 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용 받으면은 처음에 다 올려놓죠. 누가 진급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란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무실에다 올려놓으면 꽃향을 즐기죠. 그럼 꽃이 뚝 떨어져 나갔어. 졌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거기다 복륜이나 중투 무늬가 있으면 모를까. 그냥 민출란이야. 민출란에서 그 꽃도 없는데 그 바라보는 무슨 관상 가치가 있습니까? 이제 걸리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이 난초 시장은 꽃대를 달아서 출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합니다. 꽃보니가 달린 채로. 그래서 그 꽃이 완전히 개화하기 전에 다 출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민출란이라 하더라도 꽃의 향기를 보기 위해서 즐기는데 이 출란은 말이죠. 이 동양란은 그런데 이 동양란을 제가 그 무늬가 없는 것을 민출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출란은 꽃대가 달린 것을 선물용으로 출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꽃몽우리가 달린 채로 꽃을 개화 직전에 소비자들이 받으면은 개화가 딱 돼서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게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꽃이라는 게 빨간 꽃이 피고 노란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이쁜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유통 과정에서 그 화통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그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 과정에서 그 화통을 정확하게 씌워놨다가 개화 직전까지 씌워놓으세요. 아니면 좀 12월 달에 벗겨가지고 빛이 잘 드는 곳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거를 출란해서 할 수 없거든요. 당구장 실내에서 발색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출란이 선물용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민출란 가지고는 안 되죠. 민출란 가지고 하려면 산에 있는 민출란들은 뭐 아마 다 작살날 겁니다. 다 뽑아다가 그냥 10축씩 합식해가지고 그냥 그 선물용으로 그냥 막 출하가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출란 시장은 화훼품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기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인문이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중투라든가 중투, 복륜, 뭐 사피라든가 서반 이런 게 화려한 인문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세력이 좋아야죠. 뭐 종자목이다 이거 갖고 선물용으로 안 되니까 한 7, 8척 이상씩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문이종이 풍성한 출란을 농가에서 키우고 있다가 두 화분으로 쪼개서 이거는 뭐 1년에 3모작이 되는 게 아니니까 중국이나 대만처럼 쪼개서 한 분을 선물용으로 내놓는데 그 가격이 얼마를 받을 거냔 말이죠. 요거는 한 1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는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유통 마진이 발생해서 시장에서는 그게 20만 원, 15만 원씩의 거래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난초를 전혀 모르는 주문자와 난초를 전혀 모르는 받는 자가 과연 이것을 이해해 주겠느냐 말이죠. 그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차피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집은 가니까 맛있어. 근데 국밥 한 그릇에 10만 원이야. 그럼 맛있는 거 알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 가성비 경쟁에서 뒤진다? 그러면 이 유통시장에서는 망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꽃배달 서비스의 모든 유통 라인이 거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천다이징의 출란을 다 삽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고를 때 동양단도 있고 출란도 있고, 그중에서 소비자들이 출란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머천다이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비용들. 그래서 출란이 선물용으로 거래되려면은 넘어야 될 난관들이 상당히 많죠. 중국이나 대만은 제가 답사를 한번 해본 적이, 농가를 직접 답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농장이 이렇게 여러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요. 스타트해서 이 가보가 뭐 6, 7가보가 되면 반을 띱니다. 반을 띄어서 이제 포장을 하죠. 이렇게 해서 쭉 돌아요.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도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난초 이 농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뛴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다시 6, 7척이 돼서 또 뛸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리고 꽃대도 막 온도 조절을 통해서 1년에 2번씩 열릴 수 있고 3번씩 열릴 수 있게 막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꽃대가 있어야지만 출하가 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꽃대를 열게 하고 그 꽃대를 띄어서 또 판매를 수출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꽃대가 또 열려 있고 그 꽃대를 또 띄고, 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선물용 시장에는 그 6, 7초로 풍성해 보여도 사실은 합식이거든요. 꽃대가 달린 거는 한 2, 3촉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꽃대가 없는 촉하고 합식을 해서 풍성하게 6, 7촉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선물용으로 가는데, 출란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출란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꽃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인문이종으로 가는데, 인문이종의 중투나 복륜 이런 인문이종이 이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리고 합천에서 그 난초를, 제가 사진을 보니까 체육관 같은 큰 데서 난초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계시던데, 1조 시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1조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 그럼 1000억 시장입니다. 1000억 시장. 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1년에 1000억어치를 다 팔아. 그거 1년 1000억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억어치를 그거 다 팔면 그거 아마 다 나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그래서 이게 그 출란이 선물용으로 거래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이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뒤지고,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참 힘들고, 이 농가들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이 선물용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면 결국은 조직 배양으로 가야 되는데, 조직 배양. 합천군에서 조직 배양 사업에 손을 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언젠가, 지금 안 하더라도 언젠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중투를 수십만 촉을 쫙 끌어내놓고 1년 차가 있고, 그 1년 차가 2년 차로 가고, 다시 새로 끌어내서 1년 차가 있고, 이것이 쑥 와서 적어도 선물용으로 되려면 한 5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5년 차를 출하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출하를 5년 차 걸 다 하고 나면은 4년 차가 다시 5년 차를 메꿔줘서 다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조직 배양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출란을 가지고 뭐 고급 시장을 두드리겠다? 그렇다면 일반 원유 시장이 아니죠. 그거는 난초를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거래 얘기예요. 그거는 선물용 원유 시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거기 머천다이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안 팔릴 거예요. 왜냐면 난초 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로 1588에 전화 한번 해가지고 난 좀 보내주세요. 얼마짜리 보내드릴까요? 얼마짜리 있는데 5만짜리에서 10만짜리 있습니다. 그 10만짜리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을 하는 패턴에서 거기 출란이 들어가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 배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조직 배양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늘상 출란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별도의 시장입니다. 일반 그 고전운의 시장하고는 별개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따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 출란을 가지고 다른 식물하고 교잡을 시켜서 뭐 태극인가요? 뭔가 하는 뭐 이상한 중투 같은 걸 막 만들어내는 농장들이 있죠. 근데 보면은 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출란도 아니고 출란 같기도 하면서 뭐 아리까리한 이런 난초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시장으로 가고 또 유전자 형질의 변경을 통해서 그 화원집에서 재고를 보관하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 재고가 있어야 배달을 하는 거니까. 그 재고 관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출란이 아니고 쉽게 관엽식물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유전 형질을 바꿔주는 그게 이제 육종이거든요. 그렇게 시장으로 가는 어떤 새로운 시장. 이것은 출란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이건 출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출란 농가들이 출란이 안 팔리니까 뭐 선물용으로 어떻게 뭐 대처하면 안 될까 하는 이것은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일반 원예 시장으로 갈까? 근데 일반 원예 시장에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불가능해. 머천다이징에서 동양하고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고급 시장으로 갈까? 근데 고급 시장은 일반 원예 시장이 아니야. 일반 난초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의 얘기야. 그러면 결국 고전 원예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이런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인데, 자, 일반 원예 시장이 아니라 고전 원예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시장. 자, 여러분들은 출란을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출란을 선물하고 싶어. 근데 출란을 보지도 않고 서울에서 전화 한 통화로 부산에 있는 키우고 있는 어떤 그 애란인 친구한테 내가 전화로 난초를 하나 보내. 이렇게 구매가 가능할까요? 출란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출란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출란을 받아.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출란도 있고 안 좋아하는 출란도 있고 등등 출란의 건강 상태, 뿌리 상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난보다도 못한 난이 선물로 좀 오면 이건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안 갖고 있는 난 중에서도 그보다 더 좋은 희소가치성이 있는 난초를 구매하고 싶지 갖고 있는 난초보다 더 안 좋은 난초를 누가 구매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고전원예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것도 애매모호해. 예, 선물용으로. 그냥 일반 농가에서 경매나 뭘로 팔겠다는 얘기인지.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은 선물용 난초 시장으로 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의 수입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출란이. 그러니까 일반 원예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근데 일반 원예 시장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칩시다. 조직배양이 됐든 산채가 됐다 했든 뭐 그 사이클을 다 유지해서 팔아도 다음에 또 팔 수 있는 것이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가격 경쟁력을 이뤄서 뭐 5만 원씩에 팔려 중투 7촉에. 그럼 이 고전 원예 시장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결국 그 선물용 난초를 파는 일반 원예 시장이 고전 원예 시장하고 상충돼서 부딪혀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고전 원예 시장하고 적대적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죠. 고전 원예가 죽거나 일반 원예가 죽거나. 그래서 산에서 요즘 뭐
중투 막 찾으러 다니는 그 유튜브를 많이 올리시는 분인데 중투를 한번 탁 했어. 아, 이거 종자가 좋아. 그럼 뭐합니까? 저쪽에서 중투 7촉에 5만 원씩 팔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합천군은 일반 원예시장으로 출란이 점유해가지고 대만에서 수입되는 그런 모든 난초를 물리치고 출란이 자리 잡은 다음 고전 원예시장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결국 상충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은 갖고 있는가. 제가 그 합천군의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텍스트로 보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보관을 합천군이 가지고는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시장에서 어떤 혼란이 초래할지 그리고 가성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그래서 저보다 뭐 더 나으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사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안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우려스러운 점이 머릿속에 스쳐가네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에라님들은 제 의견에 뭐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시는지요? 예,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출랑규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